네,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수단이 오늘 기무사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소강원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한편 계엄 문건을 두고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특별수사단이 지금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좀 정리하고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수사단이 이제 출범한 후에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중이죠. 예. 어제도 압수수색이 있었고 오늘도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는 이제 관련자들의 그 자택 위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자료들을 압수했다. 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압수한 그 컴퓨터의 그 자료 그리고 또 휴대전화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요. 네. 오늘은 조금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일단 그 특수단 내에 예. 그 분야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관련된 수사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이 수사팀이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무사령부와 그리고 또 예하 부대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예. 혐의를 좀 두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직후에 이 기무사가 그 내부에 TF팀을 꾸렸다. 예.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유족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라고 예. 하는 그런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의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어제와 오늘 과연 어떠한 압수수색의 성과가 있을지 앞으로 그 특수단의 어떤 그 수사 중간 결과 또는 그 최종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압수수색과 함께 어제 오후에 소환된 기우진 기무사 5처장 밤샘 조사를 받았고 또 오늘 오후에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소환됐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강원 참모장은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지난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언론에도 보도가 네. 됐고요. 또 예. 실제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도 진행됐고 유죄 판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는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잘 인정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지는 게 좀 어려운 범죄 아니냐라는 하는 그런 의견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직권남용이라는 그 개념이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네.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그 실질을 따져보면 공무원의 그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아직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당연히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만 예. 만약에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들 그 기무사의 기무사 요직에 있는 이런 그 군인들이 예. 현역 군인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기무사에 대한 개혁 또 좀 더 넘어서 기무사 해체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더 진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직까지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 소강원 참모장에 대한 그런 조사가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로는 마지막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앞으로 이제 소환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를 한 후에 여러 가지 또 묻고 또 질문을 받거든요. 예.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누구의 말이 거짓이고 또 어디까지는 믿을 수 있으며 그동안 어떤 일을 이들이 벌였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런 수사를 좀 더 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 윗선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네. 아까 언급하신 그 소 참모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그러니까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한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긴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군검 합동 수사단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상 장관은 예. 국무위원은 이제 군인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직 군인이고 지금 민간인입니다. 하지만 예. 검찰도 참여하고 있는 합동 수사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출국 금지를 한 이유가 사실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따라서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이제 곧 조만간 이제 그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단순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라 내란 음모까지 지금 혐의를 두고 있다는데 예. 이게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뭐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만약에 내란 음모죄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네. 굉장히 중한 문제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법령에 형법에 보면은 내란죄 처벌 규정이 있고 예. 또 이게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에 처벌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경우에도 처벌을 합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해석할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국헌을 문란한 목적이 뭐냐라는 예.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그 너무 수상적이면은 정치적인 그런 정적 제거 목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형법에 이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두 번째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이들이 작성한 그 계획에 따르면 예. 이제 그 계엄 선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계엄 선포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어떤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그 준비했다라고 예. 하면 이제 내란 음모죄 성립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예. 또 게다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국회에 대한 대응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 결의를 하면은 계엄이 해제됩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이게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들은 그런 그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예. 결국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국회의 그 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예.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거든요. 나름의 진압 계획을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법상에 있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예.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거를 정말 군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의도로 만든 계획인지 예.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불순한 의도로 세운 계획인지 예. 여부를 가리는 것도 이번 그 특수단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조사와 수사 상황과 별개로 송영무 국방장관 기무사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주장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기무사가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뭐 차이가 없어요. 예.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예. 이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이거든요. 네. 예. 근데 기무사 이제 인사들은 송영무 장관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예. 주장이고요. 그래서 반면 또 송영무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상반됩니다. 예. 게다가 수십 년간의 군 경력과 명예를 걸고 양측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굉장히 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고요. 예. 하지만 또 한 가지 그 혼란을 겪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 예. 그리고 또 이런 문건이 현행 법으로 볼 때 상당한 논란이 있고 예.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은 이제 형사적인 그런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계엄 문건 보고 상황을 놓고 벌어진 이런 어떤 진실 공방과 관련해서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네.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설사 일부 어떤 기무대원들의 발언이 사실이고 보고를 했고 뭐 송 장관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엄령 시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설령 송영무 장관이 뭐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 본인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을 좀 감추기 위해서 뭐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는 그런 점을 이제 부인한다 하더라도 예. 가정입니다만 예. 그런다 하더라도 이 기무사에서 이러한 그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달라지진 않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러한 문건 작성을 한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에서 했는가, 예. 그리고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 누가 작성했는가, 윗선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가,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준비를 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예.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 검토에 대해서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 네.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기무사의 그 여러 그 군인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실 공방 내용까지 짚어봤고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성추행 의혹 보도를 둘러싸고 이 정봉주 전 의원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 진실 공방을 벌였었는데 보니까 경찰이 정봉주 전 의원의 혐의만 인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양측이 서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을 이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요. 그리고 또 정봉주 전 의원도 해당 언론사 등을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경찰 지금 끝난 거는 경찰 단계예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뭐 바로 기소할 수는 없거든요. 경찰은 수사를 한 다음에 그 수사의 그 중간 결과 그리고 또 기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의견을 붙여서 검찰로 보냅니다. 예. 그러면 검찰에서 그러한 그 수사 중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문서만을 통해서 서류만을 통해서 결론을 지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추가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 등 관련자들의 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일단 경찰은 해당 언론사는 지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예. 즉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본 건데요. 예.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그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당선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럼 전제가 있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예.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일단은 그 정봉주 전 의원도 본인이 이 고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도 정봉주 전 의원이 여러 차례 그 뭐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 등을 기초로 해서 이 언론사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고요. 예. 반면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언론사와 그 기자 등의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 의견으로 재판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일단 보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과연 기소를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추가적인 그런 보강 수사를 해서 결정을 낼 텐데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예. 또 재판 단계에서 또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 유죄 판결이 나오는 네. 거거든요. 또 이런 사법적인 그런 결론이 나오려면 아직까지 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의 판단이 어떻게 또 나오는지 저희가 좀 기다려보고요. 시간이 조금 흐른 내용이긴 한데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을 대상으로 한 미투 폭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계실 텐데 이 고은 시인이 이 최영미 시인 등에 대해서 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손배소 제기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한다 이런 입장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어떤 내용으로 법리를 구성해서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했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짐작의 영역에 속하는데요. 예. 하지만 본인이 했던 그런 행위를 인정한다면 사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혹이 제기됐던 특히 예. 최영미 시인이 제기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예. 뭐 짐작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액수 자체가 굉장히 고액입니다. 굉장히 거액이죠. 10억 예. 원이라면 손해배상이. 단순한 위자료라면 사실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은 그 외에 본인의 그 작품이 예. 뭐 어떤 그 문집이나 예. 아니면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가 뭐 이제 배제되면서 입은 네네. 재산적인 손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그동안 그 과거에 국내 언론의 직접적인 인터뷰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영국 그 매체를 통해서 예, 예. 본인의 좀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거든요. 인터뷰를 네. 통해서 예. 아마도 그때의 입장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 이런 미투 운동 관련해서 일방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성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범죄를 당했다라고 예. 주장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역공으로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예, 아니면 예. 거액의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예. 하지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인지 여부를 따지기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문단에 워낙 유명한 그런 문인들 사이의 다툼이고 갈등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후에 처음에 문제가 제기된 후에 나온 그런 정황들이 또 구체적이진 않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은 또 베일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미투 관련 소송들도 굉장히 건 바이 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그 결과도 좀 나중에 얘기를 또 나눠보고 그 중에 하나 고은 시인 관련된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